오늘은 영화 작은 아씨들 홍대 CGV에서 개봉하자마자 보고 바로 리뷰합니다. 이 영화 작은 아씨들 1868년에 출간된 미국의 고전 걸작인 만큼 이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 수차례 만들어진 적이 있죠. 하지만 이번 2020년 작은 아씨들은 조금 더 현재의 우리 모습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그레타 거익 감독은 이 작은 아씨들을 어린 시절 읽었을 때와 성인이 돼서 다시 읽었을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고 말하면서 15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하죠.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 작은 아씨들, 다음 7가지 관전 포인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캐스팅. 이 영화의 그레타 거익 감독은 캐스팅을 시도하면서 미국 여배우의 퀸이라고 할 수 있죠. 배우 메릴 스트립을 가장 먼저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려한 캐스팅에 보는 재미가 더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는 엠마 왓슨이나 메릴 스트립과 같은 국내에서 훨씬 더 잘 알려진 배우보다는 레이디 버드의 시얼샤 로넌을 메인으로 내세웠죠. 조 역할의 시얼샤 로넌, 그리고 에이미 역의 플로렌스 퓨의 연기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극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미국 고전의 현대적 해석. 영화 작은 아씨들, 이 원작의 원제는 리틀 워먼, 그러니까 작은 여자란 뜻이겠죠. 국내에서는 작은 아씨들로 번역이 되었었죠. 어쩌면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어감 때문에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이 더 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원작과는 반전적인 재미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죠. 150년 전 여성들의 모습이지만 현대 여성 혹은 남녀 구분 없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가진 이들이 등장합니다. 시얼샤 로넌이 연기한 조 마치는 여성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보다는 작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조 마치가 극 중에서 자주 하는 대사가 있죠. 여자는 돈 벌 방법이 없다.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성의 권익을 주장할 수 없었던 150년 전의 이야기지만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으로 연출되어지죠. 실제로 모든 배우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가끔 등장하는 마차만 없다면 현재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 번째, 작은 아씨들은 페미니즘 영화다? 저는 사실 페미니즘의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페미니즘의 모습은 남녀의 성을 가르고 서로 혐오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페미니즘의 정확한 정의가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있다면 아마도 이 영화는 페미니즘에 입각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는 작품의 제목대로 4명의 자매와 그 주변 여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남성들이 등장하죠. 여성들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무시하거나 꺾어버리려는 인물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현재와 과거의 교차. 이 영화 원작과는 달리 4자매의 어린 시절부터 시간 순서의 진행이 아닌 성인이 된 모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년 전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편집을 택했죠. 원작 소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 장면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 대략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장면은 전체적으로 좀 누런색으로 색보정이 되어 있고 현재의 장면은 좀 더 밝고 푸른색으로 색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영화판에서는 이런 색보정을 DI라고 하죠. DI는 디지털 인터미디어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 공정상 디지털 후반 작업을 의미합니다. 후반 작업에는 편집부터 CG, 색보정 등이 이루어지지만 요즘에는 영화의 전체 색깔을 좌우하는 컬러 그레이딩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통상적으로 DI를 디지털 색보정으로 부르곤 합니다. 영화의 초반부에선 잘 느껴지지 않지만 후반부로 가서는 현재와 과거가 명확하게 전체 색감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1994년 위노나 라이더와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작은 아씨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니 왜 대체 조는 이렇게 멋진 로리를 걷어차 버린 거냐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왜 조가 로리를 거절했는지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영화에서 로리는 시종일관 장난스럽고 여성스러우면서 진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쩌면 조는 로리가 돈 많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그레타 거익 감독은 로리 역을 아주 중성적인 배우로 캐스팅했고 로리 역의 티모시 샬라메는 실제로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조 역할의 시얼샤 로넌은 여성적인 느낌보다는 당찬 중성의 모습을 유지하죠. 티모시 샬라메가 아주 매력적인 귀족의 집안으로 등장하지만 남편 삼기는 좀... 하실 만한 분들이 나올 듯합니다. 6번째, 하지만 조와 프리드리의 사랑은 좀
원작에서는 조 마치가 뉴욕에 가서 힘겹게 글을 쓰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만난 독일 남자 프리드리히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프리드리히가 조가 쓴 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장면 이외에는 둘의 로맨스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프리드리히가 조의 집에 방문한 것만으로도 사랑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급변하는 장면이 나오죠. 원작을 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다소 당황스러운 전개로 보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7번째, 하지만 해피엔딩. 영화는 셋째 딸 베스가 죽음에 임박하면서 급진전되고 결국 원작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조 마치는 자신이 현재 느꼈던 것들을 글로 써내려가고 자신의 첫 번째 책이 나오는 장면을 지켜볼 수 있게 되죠. 소설의 원작자 루이자 메이 올콧의 자전적인 이야기인 만큼 조 마치의 모습에 원작자 자신을 투영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조 마치는 프리드리히와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반면 원작자 루이자 메이 올콧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출판사 사장의 말대로 어쩌면 책을 잘 팔기 위해서 주인공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화에서 매그 역을 맡은 엠마 왓슨의 이 대사가 떠오르네요. 나의 꿈이 너와 다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4명의 너무 다른 캐릭터와 꿈을 가진 예쁜 아씨들이 나오는 이 영화. 조금만 러닝타임이 짧았다면 퍼펙트했을 거라 생각되어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영화를 한 편 보셔야 하신다면 이 영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설명하고 사유하는 남자였습니다.